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김정일 본부장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시입니다.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확실하게 저는 넘버가 나오는 쪽으로 계속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숫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업종을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동일한데요. 네, 전국 안정이 먼저 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 넘버, 실적 발표, 실적 전망 여기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스토리보다는 숫자 쪽에 먼저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0.4% 오르면서 시작하고요. 코스닥이 0.2%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0.75% 마이너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 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0.3%, 0.4% 오르면서 시작합니다. 셀트리온이 0.4%, KB금융이 2% 오르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금융 이렇게가 좋네요. KB금융 2%, HD 현대중공업이 2.7% 이렇게 플러스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오늘 2%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3% 플러스고요. 에코프로도 5%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6% 더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엇갈려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차관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확실히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양자 쪽도 네.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TSMC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소폭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저는 원전 쪽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이런 쪽이. 그래서 그런 쪽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쪽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SD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들 뭐 4% 3% 플러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SK스퀘어도 4.9% 4.4%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머티, HD 현대중공업, 코스모 신소재 등등 이런 종목들 좋고요. 놀자주인 게임주 넷마블이 3%, 하이브가 3% 이렇게 오르면서 또 스타트를 끊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들 뭐 2차 전지도 뭐 나쁘지 않고 SKIT, TCC 스틸 3.8%, 3.6%, 코스모 화학도 3.5%, 후성도 3% 요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가 가장 강한데 에코프로가 7.4%,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에코프로 BM, LS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도 4.8%, 4.6%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나요? 네. 네. 연결이 잘 안 나오네. 연결이 안 돼서.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어저께 코스피가 약간 뭐 조금 코스닥 대비해서는 좀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도 오늘은 코스피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혹시라도 전국이 안정될까 그거 있고,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전망이 높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네. 최근에 낮아져가지고 지난 한 3주 동안에 7조 중반 정도 낮아졌죠. 그렇죠. 7조 중반 낮아졌는데 오늘 어떤 증권사 리포트가 8조 3천억을 불렀어요. 예. 근데 그건 한마디로 HBM이 엄청 잘했다. 그래서 낮춰진 기대치를 훌쩍 넘어가는 리포트가 나와서 이게 맞다면은 주가는 이제 힘을 받을 것 같고, 그게 라지캡에서 눈에 뜨리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어저께 아까
윗골이 달다가 내려갔다고 어제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밸류에이션 상 목표 주가 36만 원 오늘도 가져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어디까지 오늘 마감할 것이냐. 현대중공업과 하이닉스가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도 시작부터 그게 가장 어텐션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1,468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진 않네.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하창범 선생님 아까 뭐 못하신 거 혹시? 아까 저 양자 얘기했나요? 양자 아니, 얘기 안 안 했어요. 저 양자가 미국장에서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에서도 뭐 우리넷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코이버도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상승 그리고 원래 갔었던 애들 조선주 요런 애들의 상승 요런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에서 한미반도체 유심히 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랑 같이 엮어서.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것이 그게 맞다면은 네. 왜냐면 애널리스트 최근에 낮춰진 거하고 컨센서스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HBM 때문이거든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맞다면은 한미반도체가 다이렉트로 더 많이 튀죠. 저번에 말씀드린 10만 원까지는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핵심 종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일부 종목들 플러스 조선 일단은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코로나 관련된 그런 종목들 이런 애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랩지노믹스가 11%이 정도로 또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본다면요? 하창범 선생님? 일단은 로봇 쪽에서 좀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연속성이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제 수급이 약간 코로나 쪽이랑 또 이제 양자 쪽이 강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좀 빠른 순환매 장세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도 조금 빠지네요. 근데 요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강했었던 화장품 쪽이라든지 또 미용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제 올랐었던 것들에서 대부분이 좀 빠지고 오늘 새롭게 올라가는 쪽으로 돈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제 올랐던 것 중에서 좀 연속성을 가지는 거는 지금 진단키트 쪽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오늘 2차전지랑 그 다음에 양자랑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태양광 쪽이 조금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장비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4%, 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4월 달부터 이런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로로 활용됐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계, 반덤핑 관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 내 중국산 저가 모듈 수입량이 더 크게 감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좋고요. 조선 좋고요. 그리고 해운 쪽. 흥하해운이나 HMM 쪽 요런 쪽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차 전지 조선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 플러스 친환경 에너지 요쪽 정도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코로나 요 정도. 근데 아픈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갔더니만 패널 한 분이 또 같이 MC하는 분이 또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아프세요? 네, 목이 많이 아픕니다. 요즘 목이 제일 그거더라고요. 저도 아팠다 그랬잖아요. 목 많이 붓고 콧물 나오고. 이비인후과가 좀
북새통을 하겠네. 그렇죠? 예. 가뜩이나 제 편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하. 네, 완전 나갔습니다. 김장호 본부장님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조금이 아니고, 네, 많이? 많이. 네네. 그러면 시장 좀 더 봐주신다면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볼까요? 환율하고 그다음에 그 윤 대통령 그거 관련되는 거, 네. 그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 어떻게 같이 움직이니 따로 움직이는지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400이다 할 때 이제 자꾸 안 떨어지는 이유는 물론 오늘도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환율만 바뀔 수 있다는 생각만 들면 외국인은 들어올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모든 섹터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한국이 싸다. 외국인은 아직 안 믿어도 국내 기관 일부 우리 개인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환율만 바뀌면 바뀔 수 있다. 네. 환율만 바뀌는 게 무엇이냐? 수출이 갑자기 잘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국이 안정되면 된다. 그럼 거기 시그널을 보려고 2,400을 안 깨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데서는 저가 매수 2,400씩 기점을 해가지고 네. 깨질라면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판 게 아니고 이제 국내 전체 시장 자체도 넷을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는 거의 정점에 왔거든요. 네. 메이크 오 브레이크예요. 가느냐 붕괴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한두 주 한 달 사이에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왜냐면 국민연금도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국민연금도 아마 이번 달 말까지 사고 나면은 아마 좀 숨고르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 달 말 전에 환율과 전국 안정이 되어놔야지 국민연금이 힘차게 상겨가 약간 주춤할 때 외국인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메이크 오 브레이크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틸 건 개별 종목이고 테마고 실적 확실한 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2,390 어저께 80 가려고 했던 그런 거는 이제 웬만해서는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고 전국이 진짜 3, 4월까지 늘어진다. 네. 이러면 다시 또 2,300대까지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계속 스트러글 이렇게 모색하는 장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BM이 많이 오르고 하는데 요거는 테슬라 인도량이랑 별로 상관이 없나요? 한창원 본부장님? 뭐 인도량이랑 상관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인도량 보고 뭐 실망스럽네 어쩌네 해가지고 테슬라 얼마나 떨어졌어요? 6%? 네, 6% 빠졌습니다. 6% 빠져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엥 싶은데 8% 13%가 올라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무슨 뉴스가 나왔네? 그린 에코 니켈 지분 취득 지분 취득. 네, 그게 그 있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런 개별적인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 테슬라가 어쨌든 잘 되면 저는 FSD가 되면 전반적으로 배터리 쪽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약간 지연이 되는 부분도 약간은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요 인리 관련된 지분 취득 요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요인인가 싶기는 해서 혹시 뉴스 나온 거 없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SDI가 LG 엔솔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다고 봐야 돼요. 그게 있긴 있었어요. 그 뭐지 전기차 EV6인가 그거를 조금 더 보조금을 준다. 뭐 그게 지면 신문에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뭔가 애매한데. 그럼 현대차와 기아도 반응을 해야지 사실은. 네, 그런 게 기사에 있긴 있었는데. 있긴 있었죠. 네. 근데 현대차 기아는 그것 때문에 별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기아는 오히려 빠지고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받는 거 있잖아요. 국내도 그렇고 뭐 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그 미국 그 전기차 보조금 7천억을 받는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지금 받는다. 우리도 이제 받는다.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 관련되는 셀이라든지 뭐 그런 그 업체까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10몇 프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기사가 나오겠지. 현대차 그룹 전기차 5종 올해 미국 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포함이 됐다. 현대차 그룹 모델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은 올해가 사실 처음인데 맞아요. 이게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부분,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그럼 역시나 광물에 대한 그런 원산지 요거를 좀 잘 지켜야겠구나. 그럼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나? 그렇게 보기에 기사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뭔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 보조금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좀 움직이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리포트가 나오다든지 뭐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네. 연관을 붙일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기아하고 현대차가 이런 장에 이 정도로 헤매면 안 되지.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러게요. 현대차 그룹주는 오히려 그냥 보합, 기아는 빠지고 그냥 보합권. 약간 현대차 0.5%, 기아는 마이너스 2%요 정도니까 알쏭달쏭입니다. 나머지 2차 전지주들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LG엔솔 3%, 포스코홀딩스 3.2%, 뭐 SDI 2%, 뭐 이 정도로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포스코 퓨처엠도 6% 이렇게 가니까 낙폭 과대했다는 반등 아닌가? 그래요. 많이 빠졌잖아요. 주봉으로 보세요. 그 에코프로가 13%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아까 뭐 옵션 관련해서도 채팅창에 뭐 말씀을 하시던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옵션 그거는 저희가 계속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다른 업종 특징들 수급 뭐 이런 거 그런 거 잠깐 봅시다. 막 특별한 거는 아까 그 정도밖에 없고 외국인이 1,000억 매수합니다. 수급에서 하이닉스 매수하겠지 아마. 뭐 매수할까? 외국인은 지금 에코프로가 56억 1등이고요. 포스코 56억? 퓨처엠 40억, KB금융 40억, 네이버 26억, LIG 넥선 25억 순매수고 오늘도 삼성전자 377억 원 매도, 유한양행, 기아, 시젠, HD, 현대, 미포 순으로 39억에서 19억까지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 보이네. 그 규모 스타트하는 거 봐서는. 네, 외국인의 동향에서도 큰 의미는 많아 없어 보이고. 저는 이게 낙폭 과대했다는 매수라고 보여져요. 어떤 그 아까씩 오르는 거. 전반적인 시장이요? 아니면 아까 2차 전지 중심으로. 아까 외국인이 산다며 좀 네네. 몇십억씩 낙폭 과대했다는 매수 아닌가. 뭐 그런 거죠. 조선 뭐 방산 다 많이 올랐잖아요. 변압기도. 그러니까 뭐 잠깐 오늘 쉬고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니겠냐. 규모가 뭐 더 많이 오른다면 많이 모르겠는데 이 정도 스타팅이 얼마입니까? 20분의 그 정도. 그렇네요. 뉴스가 딱히 없기 때문에 네네. 오늘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1,139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잠깐만 본장님. 외국인 매수. 네. 외국인 일단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는데 일단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높아요. 이게 바스켓으로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과 현물에서의 베이스차도 좀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제까지의 그 옵션을 보면 풋을 대량 매수를 하고 콜도 좀 있긴 했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풋이 많아서 오늘 선물이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 근데 장 시작 전부터 좀 땡겨주면서 이제 강한 수급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확실히 바스켓으로 담는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오늘 1,000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지만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수급 1등, 2등, 3등, 4, 5인데 제일 높은 게 6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되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슝 다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의 현물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선물 베이스차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또 장중에 꺾이면 아마 수급 흐름은 굉장히 좀 단기간에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파생에 따라서 뭐 원래도 그렇지만 좀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폭은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1% 플러스 2,430. 오늘만 31포인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1.5% 오르면서 696포인트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700포인트를 향해서 또 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왜 올라가지? 뭐가 얘는 왜 가지?라는 부분에서 조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이거 관련되는 것 같기도 한데. 체포영장 집행에서 올라요? 그럴 수도 있죠. 빨리 해결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율도 봐야 되고 아까 골고루 시장을 산다 그러면은 골고루 시장을 산다 하면 말이에요. 한국의 실장을 그 환율에 대한 거하고 연관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어제 체포영장 집행해서 물리적 충돌 나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외국인 물리적 체포영장- 충돌이 나면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죠. 근데 이게 집행이 잘 돼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또 생각이 바뀌는 거지. 동전의 앞뒷면처럼. 속보 한번 보세요. 아니 이거는 그 뜻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변수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다는 거죠. 잘 되면은. 잘 안 되는 걸 디폴트 해놓고 어. 잘 되면은 플러스로 받을 수 있죠. 환율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왜냐면 2차 전지대에서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은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 2차 전체적으로 샀고 외국인 좀 샀고 반도체 일부 종목이 오르는 건 이유가 있고 네. 그렇죠? 조선하고 방사는 어저께까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는 거고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는 이게 얼마씩 될지 모르지만 아까 뭐 그 선물도 봐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데 이게 아침부터 집행해갖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는 거하고 마찰이 커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게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성공으로 돌아가는 거하고는 메시지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코스피가하고 코스닥과 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지금 말이에요. 예. 오케이.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자료로 갈까요? 더 추가적으로 뭐 아까 하나솔루션 뭐 체크해 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솔루션 장중에 지금 13%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상승폭 13.3% 오르다가 지금은 이제 10%대로 지금 힘싸움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오르는 거 있어서 이런 내용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의 실적 반등의 신호탄 미국의 모듈 유통 가격 50%가 더 오른다 라는 부분에다가 중국산에다가는 관세 더 심해질 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반사의 기대감 이런 것 같은데 중국 제재의 반사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렇죠. 그거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상태에서 그런 뉴스가 맞다 그러면은 예, 이런 거야말로 올라갈 수 있죠. 커버도 요즘에 잘 안 되는 거에다가 목표 주가 괴리도 거의 더블로 벌어진 상태. 더블은 아니구나. 한 50에서 80% 벌어졌고 밸류에이션으로 계산돼서 접근되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네. 예, PR도 안 나오고 PBR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그 콜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확인되기 전에 일단 한번 오르고 보는 거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주도 2차 전지주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7%,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스, PSK 홀딩스, 밑에 다른 그런 종목들도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4.5%에서 7% 정도 네네. 플러스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요? 아까 똑같아요.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하고 간밤에 미국장이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다 기억나시죠? 첫날 약보합이었어요. 좋은 신호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물론 네. 테슬라 양이 좀 있었긴 합니다만 오른 거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만 올랐어요. 큰 거는 걔네가 3% 이상 올랐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는 HBM 블랙웰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스란히 하이닉스하고 관련되는 주식에 들어가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 사람 매기
강도에 따라 다른데 일단 초반 반응은 그렇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 매주 F4 회의 주제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F4 회의. 이번에는 진짜 F4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제 시장의 변동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 같은 경우도 비상 점검, 대응 체계에 대한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매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정책 기대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투자 심리에 좀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 탄핵 직후에 탄핵되고 나서 최상무 부총리 대행의 대행 네. 그분 되고 나서 그 헌법재판관 그거 3명 중에 2명으로 결정하기 전에 네. 는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한때 그 최상무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의 결정을 제대로 안 하면은 탄핵을 시기의 이슈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흘러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랑 그 며칠 사이에 달라진 거는 그 불상사가 대참사가 일어났고 그게 하나의 뭐 또 변수로 작용하고 그분이 또 경제 통이니까 이분까지 그 3명에서 2명으로 하면서 절묘하게 그런 식으로 양쪽에 두들겨 맞는 것 같지만은 일단 안정, 스터빌리티라는 측면을 강조한 거에 대해서 여야 모두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그런 공감대가 되면서 그것이 시장의 메시지가 최악은 지나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뭐 어저께는 안 그렇고 오늘은 왜 그러냐 뭐 트리거가 있긴 있을 텐데 지금 뭐 본호님이 얘기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가 중심을 하겠다는 거고 굳이 얘기하면은 그 누구죠? 그 한국은행 총재 그분도 당연히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 이젠 그 지원 사격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료이자 우리 최상무 부총리를 그렇게 하니까 두 경제의 수장의 핵심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뭔가 어쨌든 끌고 나가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서로 간에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는 있는 거죠. 그게 뭐 환율로 투영이 되든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로 투영이 되든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각 개별 종목 섹터라든지 이런 거에 펀더멘털이 생각보다 못한 뉴스가 심각한 뉴스가 나오면은 이것도 뭐 막질 못하는데 일단 다른 요건이 똑같다면은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김장일 본부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게 초반에 지금 9시 딱 개장하고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거 플러스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 2차 전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현상을 보면은 저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해소,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은 저기 관저에 지금 들어간 게 8시에 가서 8시 40분에 들어갔고 환율이 8시 45분에 1472원부터 갑자기 급락해서 1466원까지 6원이 떨어졌거든요. 8시 45분부터 지금까지 6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그래서 아마도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퍼즐들을 끼워 맞춰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일단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고 오늘은 또 2차 전지라는 새로운 또 섹터가 또 힘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시장이 진짜 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태양광이랑 2차 전지가 오늘 이렇게 급등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대응의 영역이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조그만 거 가지고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후 해석적인 거밖에 없다라는데 사후 해석이라도 해야죠. 예. 근데 그럴 땐 대응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에코프로처럼 갭 떠서 시작하면 10% 8% 네, 갭 떠서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요? 대응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대응의 영역이라면서요. 감으로 해야지. 우리가 보면서 내가 만약 여기서 하고 있었다. 그 내가 샀을 것이냐 말았을 것이냐. 준비가 안 됐으면 못 하는 거죠. 준비라는 게 그런 뉴스가 나올 걸 몰라서 그러면 못 하는 거지. 근데 뭔가 이상하다. 수급이 그러면 순간에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트레이딩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보죠. 이따가 네. 저기 돌아와서 시장이 돌아와서?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은 어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반 9시 반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이 1.4% 1.3% 오르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고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값으로 놓고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일단은 뭐 나쁘지 않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자료 먼저 볼 텐데요. 김정희 본부장님 먼저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이게 있는데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요거 말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나오겠는데. 오케이. 흩어졌나? PD님 저 물 좀 부탁드릴게요. 목이 타네. 네. 팔란티어 스마트폰 시장으로 진입하나? 뭐 이런 저희 블로그 뉴스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아세요? 아니요. 그게 끝이에요. 팔란티아 뭐 하는 회사죠? 팔란티아 AI 그 데이터 방산. 예? 방산이 아니고 AI지. AI 데이터 분석. 근데 걔네 커스터머가 이제 그 방산이 이제 미국 국방부가 많다고 하지만 네. 국방부하고 저기 개별 커머셜 그룹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엄청 커진 회사잖아요. 네.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게 쌓여서 독보적인 건데 얘네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뉴스가 아니고 누구한테. 근데 찾아보니까 블로그에서 그렇게 쓰고 지금 그 뭐 일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치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 스마트폰의 차별화가 뭐였어요? 메모리,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다음에 카메라,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거는 애플을 중심으로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팔란티어는 거기에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AI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네.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그거를 그 기업들이나 그 방사능 그런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이런 쪽인데 이게 스마트폰에 어떤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길래 팔란티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와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사가 나왔네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블로그 보고 나서 말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매거진이라는 데서 2024년 12월 11일에 테크 기업 발굴하기 뭐 여기서 팔란티어의 시크릿 플랜 스마트폰을 향한 시크릿 플랜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있었네요. 일파만파되면서 소식이 번졌구나. 하여튼 저는 이제 어저께 들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다 들은 거면은 이제 버리시고 아니고 새로운 거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거든요. 그건 분명하죠? 스마트폰 네. 시장의 정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카메라가 됐던 뭐가 됐던 AI가 됐던 하지만 폴더풀 접느니 마느니 뭐 하는 그럴 별 지랄을 다 해도 성장은 안 돼요. 10여 개에서 지금. 그러면 애플이 다 가져가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가 스트러글해서 2등, 화웨이나 이런 쪽은 중국에서 그 국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팔란티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할 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할 거리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까? 그다음에 기존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여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연합을 할까? 아니면 단순히 OEM, ODM 그렇죠? 팔란티어가 OEM 줄 수 있겠지. 자기네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헤게모니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인가? 그런 생각까지 한다면 파지티브. 하지만 기존 업체들한테 임플리케이션은 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신경 쓰이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화두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팔란티어가 스마트폰 기술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안보 보안이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팔란티어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팔란티오의 인공지능 자체가 예측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사용자의 선호도를 이해하고 동작을 예측하는 스마트폰에서의 최적화될 수 있는 예측 인텔리전스, 행동 분석, 그리고 보안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스마트폰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마트폰 매거진의 기사인데요. 그냥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십시오. 그 정도 생각했어요. 네. 그 시간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출처에 따른 그 신빙성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네. 워낙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뉴스가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이런 그 출처에서 나온 거고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갤럭시 S25에 네. D램이 필요하겠죠, 반도체. 휴대폰에도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삼성 거니까 삼성이 벤더가 다 차지하거나 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1차 벤더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오. 근데 마이크론은 아시다시피 삼성보다 규모가 반도 안 되거든요. 반도 안 되죠. 3분의 네. 1 되나? 그런데 얘네가 갤럭시 25에 1차 벤더로 됐다는 이 주장 기사인데 이게 다른 쪽의 기사에서는 제가 뭐 확인되거나 반박되거나 기사를 어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맞다 그러면은 이 기사의 타이틀처럼 삼성전자 내 휴대폰 사업부가 있고 DS는 반도체 사업부잖아요. 자기네 그 캡티브에서조차 조금 뭔가 좀 스트러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좋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갤럭시 24 근데 삼성전자 다음에 큰 게 누구야? 하이닉스잖아요. 규모로 HBM 말고 전체적으로. 그럼 하이닉스를 근데 경쟁사니까 하이닉스는 빼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오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는 일단 이 기사의 그 내용이 맞다는 전제를 깐다면은 D램의 그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그 뭔가 문제점이나 아니면 뭐 좀 그 조금 아쉬운 점이 마이크론으로 좀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뭐 그런 게 배경이 된다면 이 기사가 말이 되겠죠.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되는데 약간 다른 얘기죠. 예, 이거는 반도체기고 이건 스마트폰 시장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사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여러 군데 얘기 나오는 게 아이폰 17 지금 아이폰 16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나왔던 거 가을에 올해 연말에 본격적으로 AI가 확실히 돼서 네. 버전업 되는 것이 아이폰 17이죠. 폴더블 폰 아닙니다. 폴더블 폰 내년도 거고요. 아이폰 17이 올해 9월이면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부품 업체들에 연결되는 건 벌써 5월 달부터 얘기가 되죠. 근데 지금은 뭐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는 지금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TSMC 3나노 공정의 AP 반도체 노지 프로세서 네.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17이니까 2나노를 착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2나노가 연기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TSMC가 2나노 공정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거의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TSMC가 2나노를 잘 먼저 삼성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속도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대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TSMC가 2나노 공정 초반에 지금 하고 있는 수율이 60% 정도로 전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팩트라고 하면은 60% 정도 수율이 맞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그게 좀 저는 의문입니다. 뭐 HBM이나 또 약간 HBM하고 D램하고 이 AP하고 성격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 일드라는 게 60%가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디디고 안정화되기 직전에 이 60% 수율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낮다고 볼 수 없는 수율로 알려져 있는데 네. 60%가 이슈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파라미터 값에 이슈가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12월 달 후반부에 얘기가 나와서 어제부터는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맞다 그러면은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삼성전자가 이나도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잘하고 TSMC가 주춤하면은 갭을 좁히냐 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TSMC가 이나노가 미뤄진다면은 결론
아이폰 17이나 이런 휴대폰에서의 그 성능 상상에 조금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대부분 다 휴대폰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자료 잘 봤고요.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폭은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2%, 코스닥이 1.7%.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매우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지금 초반장은 저 윤석열 체포 이슈가 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환율도 8시 55분에 1472원에서 지금 1465원까지. 그러니까 체포에 대한 그에 따른 국정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은 아무래도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노림수 뭐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딱히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도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정말 드물게 9시 40분인데 1,800억 정도를 지금 거래소에서만 매수하고, 은행 사는 것도 보세요. 네. 은행이 가장 탄력이 떨어진 주식인데 네. 그것도 반전했어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5,100억을 매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밖에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뭐 추가적인 코멘트 있을까요? 아니면 네, 저는 미국장에서의 흐름을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이 섹터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랑 애플은 각각의 요인들이 있었어요. 떨어진 이유가 있었죠. 뭐 인도량, 그리고 UBS에서 판매량과 실적에 대한 이런 전망치를 좀 낮춘 거, 뭐 그런 것들로 빠졌고, 엔비디아는 다른 M7 좀 지지부진할 때 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 오늘 뭐 AI 24년도에 투자 많이 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긍정적인 기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 비스트라 에너지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쪽이 좋았습니다. 에너지 쪽, 유틸리티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은 뭐 원전 쪽이랑 뭐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쪽이 강해서 오늘 그쪽까지는 뭔가 관심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약간 뭐 지수 땡기기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좀 미국장을 많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또 상위 종목 보시면 그 계속적으로 코이버 지금 17%, 우리넷 또 14%, 장중 보면은 다 막 한 18%막 이렇게 갔잖아요. 요것도 이제 양자인데 양자가 엄청 올랐거든요. 뭐 리게티 이런 것도 오르고 뭐 CLSQ 이런 것도 한 30-40%씩 다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스토리들은 꽤 이벤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1월 1일, 2일 요때 이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규제한다라는 건 이미 이제 그 거기서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네. 것까지는 좀 다 이제 좀 시황을 열심히 고민을 해보셨으면은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봐도 요거는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용으로 일단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막 연속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적어도 내일 뭐 이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이후까지 보시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이슈들도 환율을 떨구는 요인이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고매수 저매도님께서 이러다가 체포 실패되면 되돌릴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도 이따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게 지금 실패했을 때에 대한 되돌림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보노님의 자료 갈까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춘제 앞두고 계속 뛰는 금값입니다. 이 금값이 최근에 한 2,600대 초반까지 빠졌는데 네.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제조업 PMI 발표 나왔잖아요. 그거 봤는데 좀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물가에 대한 이런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일 것 같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금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외 변수들이 좀 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뭐 금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금은 정말 여유가 되신다면은 소량씩 조금씩 그냥 현물로 모으시는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인도 어제 좀 움직이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취임식에서 어떠한 좀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잘 못 가고 있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략 비축 자산도 있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자꾸 자기네 회사 주식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데, 이게 약간 비트코인에 대한 좀 조작이다 뭐 약간 요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일부 약간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단기 조정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중국 쪽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 기축통화를 흔들기 위해서 코인을 건들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네. 뭐 코인도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거 경제 정책 방향 나왔는데 요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정책을 총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런 얘기 나오고 또 만약에 경제가 안 살아난다 그러면은 조금 힘든 구간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GDP에 대한 이런 흐름들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저시급도 이제 10,000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력에 대한 부담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유료 기사라서 제목만 보시면 네. 영국이 2030년에 전력 비중에서 천연가스 배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영국이 2030년에 전력 비중에서 천연가스도 배제 추진. 아. 이거는 요즘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가스관 잠긴 거, 거기서 이제 좀 유럽 쪽이 좀 학을 떼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이제 SMR 쪽으로 완전 쏠릴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다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SMR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건 원전에 대한 동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컨셀레이션 에너지도 그 기사 보시면은 정부랑 좀 좋은 계약들을 맺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미국장에서 좀 핫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좀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다시 그 밸류업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IS 계좌가 막혔었잖아요. 작년에 한다고 하고 못했는데, 이거 만약에 다시 진행이 되면은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S 계좌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력이 되시고 요게 만약에 그 납입과 비과세 한도, 이거 분리과세도 되거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되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미리 그 ISA 계좌랑 연금저축펀드랑 IRP 요 세 개는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뉴스 다 봤나요? 오늘 근데 보노님이 아파가지고 조금 그렇네. 이게 좀 죄송하네. 힘이 없어가지고. 네. 같이 또 힘내가지고 으쌰으쌰. 지금 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같이 좀 힘을 내면 좋은데 아프시니까 장에 뭐 뭔가 옆에서 오늘같이 박치기 좋은 좀. 날이 있기가 쉽지 않죠. 네, 진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코스피가 1.5%, 코스닥 1.6%. 상승 종목은 거래소에서 700개, 하락하는 종목이 200개. 코스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1200개, 하락하는 종목이 400개.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뉴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정치를 일부러 정치 뉴스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데, 지금 뭐 한 달 전부터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치 뉴스를 전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채팅창에서도 그리고 들으시는 뭐 침묵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정말 드라이하게 담백하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환율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요 반응을 히스토리만 보시면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외국인이라는 큰 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과 나의 호불호를 빼고 그렇게 좀 드라이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잘 보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더 잘 보시기 위해서는 LG 울트라 탭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LG 울트라 탭 10.4인치고요. 탭입니다.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특징 10.4인치. 하지만 초슬림 디자인. 2000대 1200 가로로 길쭉한 영상 보기 딱 좋은 울트라 탭. 해상도는 2K고요. 밝기는 500니트. 그리고 4기가 램. 8코어 CPU, 용량이 64GB로 넉넉한 용량, 그레이 색상입니다. 시크하고 때가 안 타는 약간 무광 블랙, 무광 그레이 그런 느낌의 태블릿입니다. 이게 본체랑 충전기랑 케이블 포함해서 드리고요. 1년 무상 AS 그리고 미개봉 새 제품입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31만 8천 원에 파는데요. 저희가 3%에서 19만 8천 원에 1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LG가 그거 아세요? 아이패드, 애플 아이패드. 그거를 맨 처음 개발한 회사가 LG입니다. 아이패드. 아 그러나요? 네. OEM 생산해줬나 보구나. 상용화가 안 됐는데 개발은 LG가 먼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애플이 상용화를 시켰죠. 원래 애플이 그런 거 잘하죠. 네. 그래서 태블릿의 원조 여러분 아이패드 전에 이 LG 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줘봐요. 태블릿 한번 엄청 가벼워요. 오 진짜네. 진짜 가볍죠. 야, 이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른데? 네. 진짜 가벼워요. 아이들의 유튜브 머신 LG 울트라 탭 더 넓은 화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면요 눈 나빠집니다. 그리고 아니. 시력은요 다시 안 돌아와요. 휴대폰이나 이거는 별차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가벼워. 어. 가벼운 게 진짜 좋은 거 한 같아요. 손으로도 내 손이 작은데요. 이렇게 잡아도 네. 별로 이렇게 무리가 없죠. 잠깐 한 3시간 들고 있어도 돼요. 3시간은 그렇고 한 10분은 괜찮을 것 같아. 10분까지는. 오케이. 네.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울트라 탭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노님이 지금 3% 영상을 이렇게 틀어 주셨는데요. 저렇게 저희가 나오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죠. 정말 그냥 디스플레이 용도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나 가격이 19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애기들 영상 보고 내가 간단하게 문서 검색하고 뭐 이런 거 내비게이션, 인터넷 소설 뭐 이런 거 하는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로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한 2분 남았는데 짧게만 리포트 소개 네, 한두 리포트 개만. 하나 합시다. 하나만 네. 합시다. 요런 게 있는데 이게 제목 회사 제목을 빼먹었어요. NH. 이거 증권사고. 뭘까요? 뭐 뻔하죠 뭐. 봐요. 이거 보세요. 조선이죠 뭐. 생산성 개선. 더 길어질 수 있는 수주 사이클. 그래서 실적 추정치 상향. 한 평균 5% 상향. LNG 컨테이너선 수주 장기화를 고려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상향. 과거에 20여 년 전에 17년 전에 그 조선업 호황기일 때 PER 상단이 21배였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20배를 적용해서 27년도 실적을 5% 높인 상태에 27년 실적에 20배를 적용했더니 34만 원으로 기존보다 36%를 상향한 NH증권의 리포트. 뭘까요? 퀴즈가 돼버렸네. 이거 저기 34만 원? 저거 뭐야? 현대중공업. 땡땡땡땡.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맞췄어. 네. 현대중공업 더 길어질 수 있는 수주 사이클.
제가 아침에 바로 시작하면 장이 뭐 애매하면 바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놔뒀는데 저는 안 따라갑니다. 왜요? 뭐 새로운 거 없잖아. 그다음 그래도 실적 이주연치 추정치 5%밖에 안 하고 목표 주가는 36% 올렸네. 에이. 밸류에이션의 과거 호황기 21대 20배를 27년에 때려서 34만 원을 쫓아서 지금 28만 8천 원 어저께 종가에서 31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돌아갈까? 저는 일단 숨고르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흥분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기 하고 그래요? 갑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3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빨리 갈지는 모르니까 안 탄 네. 사람들, 갖고 계시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리포트 딱 나온 순간에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오늘 물린다. 네. 그 얘기 드리려 했어요. 리포트 리포트 내용을 잘 보셔야 돼. 새로운 거 없어요. 자기 목표 주가를 그 전에 낮아서 높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7만 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그 전이었고 지금 35만 원 나왔으니까 중간값이 30만 원에서 공방을 좀 한참 하고 나서 갈 겁니다. 다른 조선주가 더 낫거나 네. 조선주 내에서 덜 간 주식 아니면 다른 섹터 보면 알겠습니다. 끝. 하나 더 하실까요? 이거는 안 하면은 집에 가서 생각날 것 같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9분 때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1,465원이고요.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1,465원이니까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마지막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1.6% 플러스 2,437, 코스닥이 1.8% 플러스 698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개장 초반이랑 비슷하게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6%에서 10% 상승이고요. PSK 홀딩스가 11% 플러스입니다. 한번 해주셨죠? 그럼, 네, PSK 홀딩스. 맞아요. 얼마야 지금 주가가? 지금 41,100원. 오케이. 뭐 그 정도 갔어. 제가 막 38,000원, 45,000원 사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네. 6만 원까지 몰라도. PSK 홀딩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가장 좋습니다. 코스닥 대형주에서 상승률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9%, 외에 뭐 테크윙, ISC 요런 저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슬 올라와주고 있고요. 어제도 초반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안 좋다가 후반 갈수록 일부 종목들이 올라와 주면서 좀 힘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오늘도 코스닥 시장의 중심이 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국의 안정 그거 효과보다는 네.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마이크론,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네. 게 증폭되면서 상승폭이 오히려 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피스풀리 마치하게 되면은 네. 제 생각에는 2450까지는 가고 끝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피스풀리 끝나면 오케이. 안 피스풀리 이상하게 되면 그러면 백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네. 오케이. 끝. 알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공중파 뉴스들에서는 계속해서 관저를 좀 비춰주고 있고요. 공수처가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에 경호처와 대치를 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이랑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따가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클로징벨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뉴스도 잘 살펴보시면서 이따 마감 때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